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은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기를 친다의 그 사기가 아니라 세계의 고전 사기입니다. 다들 읽어보셨죠? 저도 다 읽지 못했어요. 52만 자가 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2000년 전의 책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야 되는가? 분명 무슨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기는 인간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친 책으로 극찬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기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단순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다루거든요. 사기는 사마천이 썼습니다.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의 유언에 따라서 그 책을 완성했는데요. 사마담은 무제때 사관인 태사령에 임명된 역사가였어요. 사마천은 아버지가 받들던 황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주로 천문, 지리, 주역, 음양의 원리 같은 걸 배웠다고 해요. 사기를 쓸 당시 사마천은 한무지의 눈밖에 났었죠. 그래서 궁형에 처한 상태였어요. 책을 쓸 만큼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유언대로 목숨만 부지하면서 치욕을 견디며 혼을 담아 역사서를 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언명구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기라는 명작 속에 지혜와 통찰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양이 너무 많은 까닭에 전체적으로 다 읽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로 이 사기 어록입니다. 사기에 나와 있는 좋은 말들 중에 200여 편의 명구를 간추려서 역사적 배경과 통찰력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책이에요. 이 테두리만 봐도 독특하죠. 전체적으로 검은색인데 또 속지도 검정색으로 보여요. 물론 안에는 이렇게 흰색 바탕이고요. 테두리만 깜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김원준 교수는 20년 전에 사기 열전을 완역 출간했었죠. 사기에 관한 책과 논문을 계속 써왔는데요. 사마천이 자신의 멘토라고 칭할 만큼 사기를 좋아하는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전을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 논어, 손자병법, 노자의 도덕경, 한비자, 정관정요, 책은담, 명심보감, 정사 삼국지, 경몽요결 등 한 20가지 정도의 고전을 번역했어요. 사기를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그냥 부담 없이 이 책을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4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는 나를 다스리다 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무엇이 나를 높이는가요?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과 사마천이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또 느낀 점들을 명문으로 담아냈습니다. 2부는 타인을 이해하다예요. 부제는 진심으로 대하랍니다. 설득, 소통, 안목, 통찰, 처세, 승부같이 타인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3부는 세상과 더불어 살다. 부제는 전공법과 기습을 겸하라고 말해요.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명예를 지키는 일, 치열한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4부는 통치의 기술이에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권력을 누리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세태, 법칙, 경제,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사기를 썼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다고 봐요. 저는 다 좋았는데 의지와 소신에 대한 어록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자는 공공함을 지키지만 소인은 공공해지면 곧 넘치게 된다. 이 얘기는 공자가 얘기한 건데요. 옆에 쓰여있는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자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공자가 조나라를 떠나 송나라에 도착해 큰 나무 아래에서 예에 대해 강의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나타난 송나라의 사마 헌태가 공자를 위협하면서 나무를 뽑아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제자들이 서둘러 떠날 것을 재촉하자 공자는 하늘이 자신에게 덕을 이을 사명을 주셨는데 환태가 나를 어찌하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공자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공자는 가는 곳마다 일이 제대로 안 풀렸다. 그가 하는 말은 아무런 메아리 없이 허공 속에 사라졌다. 성미 급한 자로가 군자도 이처럼 공공할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이와 같이 답변했다. 군자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며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걷는다. 늘 일정하기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고요한 내면에서 깊은 사유가 우러나온다. 날뛰다가 수그러들기를 반복하는 삶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어서 처세와 안분에 관한 어록을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세상 일에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또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공자 열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조나라 효성왕이 위공자의 계략에 힘입어 조나라를 보존하게 된 것을 고맙게 여겨 위공자에게 5개의 성을 봉급으로 주려 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위공자가 이를 듣고 자만하는 기색을 보이자 한 빈객이 위공자에게 해준 말이다. 남이 베푼 은혜는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덕은 잊어버리라는 말이다. 위공자는 이 말을 듣고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래서 태도를 바꿔 더할 나위 없이 겸허한 태도로 효성왕을 대하니 효성왕은 5개의 성을 바치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약간의 봉급을 주는 것으로 살해했다. 위나라 역시 신릉에게 위공자의 봉급으로 주었다. 위공자가 겸손하게 처신하고 받을 딱 그만큼의 봉토가 효성왕과 위왕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진심이라는 걸 엿볼 수 있다. 사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이 책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기에 나와 있는 말과 그 뒷이야기를 읽으면서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다른 평범한 책들처럼 이 한 권을 한두 시간 안에 통째로 읽어버리고 만다면 별로 남을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옆에 두고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새기면 세상을 보는 힘을 기르고 삶의 방향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미난 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만나요.